정리가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보고 후 국별 일괄 심사하여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일괄 심사하여 담당 과장의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총괄 검토.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에 제출하여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결산 세부 현황은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경우 집행률은 일반회계 81.6%, 특별회계 71.7%, 전체적으로 78.2%로 전년도 일반회계 79.4%, 특별회계 74.8%, 총괄 71.4%에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0.8%포인트 증가하였으나 2023년도 우리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비율 87.5%와 비교하면 다소 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3년 우리 위원회 소관 2월액은 932억 3,329만 2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3%로 전년도 대비 1.5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9억 3,497만 2,328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73%로 전년도 대비 1.0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예산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은 93건 181억 2,864만 9,445원이며 전년도 대비 0.08%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2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1일 의정부시장에 제출하여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광고 발전 기금 등 총 5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 현황으로는 전년도 말 조성액 208억 5,865만 3,76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9억 2,894만 1,802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억 8,228만 1,195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5억
531만 4,374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기금은 우리시 전체 기금 조성액의 28.8%로 전년도 대비 16.4%포인트 증가되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 디자인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담당관 김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3 회계년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37억 9,104만 원이며 지출액 15억 2,755만 1,700원, 다음 연도 2월액 12억 6,462만 2천 원, 보조금 반납금 609만 8,120원, 집행잔액 9억 9,276만 8,180원입니다. 설명서 7조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조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1,172만 2천 원 중 집행잔액 3,550원,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 예산 현액 3억 892만 4천 원 중 위원회 운영 및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으로 집행잔액은 1,561만 6,710원입니다.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3억 8,659만 7천 원 중 집행잔액 736만 2,480원, 국고식품거리 조성 사업 중 예산 현액 17억 502만 7천 원 중 집행잔액은 9억 6,290만 1,030원입니다. 설명서 9쪽 총괄 공고건축과 운영지원사업 예산 현액 6천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59만 8,120원이며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지원사업 예산 현액 4억 원 중 용역 완수 후 보조금 반납금 550만 원, 집행잔액은 55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예산 현액 8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 현액 1,808만 6천 원 중 여비 등 집행잔액 137만 1,4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작년 사업을 과장님이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내에서. 사업이 결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집행 잔액도 좀 남았고 이월액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 사업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부진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잘 이월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김동훈 시장 취임 이후에 무리한 어떻게 보면 공약이행 사업 부서로 진행되면서 뭐 진행은 진행대로 하지만 부서는 부서대로 지지부진했던 문제점도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업무에 어떤 가부하는 붙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이제 이거는 담당 부서의 그 당부드리는 말씀보다는 집행부처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공약이행 사업은 중요하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현실이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가능한 사업 부서는 그냥 균형 개발과든 아니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하고 그래야 공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데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감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 때도 계속 이제 지적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도시 디자인 담당 간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이 아니라 2023년 총 예산 현액은 37억 9천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15억 2천만 원 쓴 거는 이제 10억 2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지출한 금액이. 네네. 그리고 남아있는 집행 총 잔액은 한 9억 9천 정도. 그리고 집행률은 73.8%. 아마 그 모든 그 집행부 각과 부에서 볼 때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예산 현액 자체가 2022년도 2월 사업 예산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사업 예산 부분이 7억 3천만 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 현액 자체가 좀 많이 커져서 30억이 넘었는데요. 물론 집행이 좀 부진해서 2월도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상이 좀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거 일단 질의하고 좀 이따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 지출은 15억 2천만 원, 그리고 사고 이월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억 6,400만 원. 그 사고 이월이 됐던 그 원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이유가 뭐였죠, 과장님? 2월 사업비는 모두 집행 시기 미도래가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 마무리된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 시기 미도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시기 미도래에 대한 원인도 원래는 당초에 계획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결국 사고 이율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과장님. 주요 사업 중에 저희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도를 새로이 조성한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사업이다 보니 뭐 차선도 때로는 확장하고 보도도 때로는 확장하고 차선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그런 과정, 그다음에 뭐 교통 역량 분석이라던가 그런 추진 절차상에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소요되다 보니 좀 더 완성도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제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결국 그것도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던 예측이 실패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뭐 보도 블록부터 해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저는 그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요. 예.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지금 600만 원 남았죠. 반납을 했어요. 600만 원 정도요, 과장님. 네. 그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매칭 사업인데요. 그 총괄 건축가 수당입니다. 수당에 대한 보조금 반납입니다. 예. 뭐 그럼 이 부분은 뭐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네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과장님. 그 집행률이 73.8% 가장 제가 볼 때는 낮은 지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모든 부서에서도 안타깝지만 꼴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부끄럽지만. 그래서 뭐 냉정하게 어차피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비단 그 담당 부서의 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도시 디자인 담당관이 공약 이행 사업을 만들면서 그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그 담당 부서에다가 떠맡기고 결국 일을 하다 보니까 지지분이 그 주요 사업들, 그러니까 CRC에 관련된 디자인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들을 메인 사업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도 단초도 지금 그 시작도 못한 이런 문제점들. 그러다 보니까 격가지로 뭐 걷고 싶은 뭐 도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도시 디자인 담당관 그 부서가 없더라도 다른 도로과나 아니면 균형 발전 추진과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무리하게 부서를 띄어서 추진하면서 결국은 집행률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거는 도시 디자인 담당관 부서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담당 부서에다 이관할 거 이관을 해서 그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그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무력
공무력이 결국은 분산되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도로과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균형 개발과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도시 디자인 담당가가 이 일을 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는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무리한 공약 이행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뭐 지금 뭐 일전에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그 뭐 도시 디자인 클러스터를 위해서 그 국가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행안부에서 매년마다 5월 중에 이제 수요조사를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내고 공청회 6, 7월에 해서 연말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국가 뭐 재정도 어렵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아직 올해 발전종합계획 수요조사가 아직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번 그 이제 행감과 이제 결산 보고가 끝나면 7월, 8월 그 9월 이제 국회 이제 일정에서 이제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국회 일정이 좀 바빠지기 전에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좀 직접 찾아가서 네.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이건 중앙부처가 해결할 문제이지 지자체에서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네.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행안부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관계 지역 국회의원들 좀 찾아가서 이 문제도 같이 현안을 어떻게 지금 나갈 것인지를 풀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발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공 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8억이 명시 2월 되어 있어요. 2월 사유가 용역 완수 시기 미도래인데요. 계약은 완료되신 건가요? 아, 네. 요 사업이 작년에 공모에 당선되고 네. 보조금 자체를 10월 중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명시 유예시켰다가 올해 계약을 해서 지금 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네. 6월에 이제 공사가 발주되면 네. 일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용역 계약한 그 계약 일자하고 가업지시서라고 해야 되죠. 용역 발주도. 네, 네, 네. 예, 그거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아까 김태훈 의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리를 이석하셨네요.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질의보다 우리 도시 디자인과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급하게 예산을 이제 일단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부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지다 보니 잔액이 그렇게 많이 이제 됐던 이유가 지금 현재 9억 9,276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고 예산은 37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80% 이하인 최저의 그 효과성을 나타내는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정말 굉장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쓰고 안 쓰고이기 전에 시민들은 뭐 1,000만 원 예산을 못 받아서 동동거리고 1,000만 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뭐 100만 원,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사정하고 매달리는 것을 봤을 때 예산은 적기에 쓸 때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에 편성이 돼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를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담당관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아까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다 아는 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훈 의원님이 안 오셔서 참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송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1,279만 2천 원으로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36억 7,129만 990원으로 일반 회계는 524억 5,839만 8,990원이며 특별 회계는 12억 1,27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조 일반 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24억 5,839만 8,990원으로 지출액은 482억 4,023만 3,023원, 2월액은 4억 9,466만 4,800원, 보조금 반납금 27억 4,630만 2,331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7,729만 8,83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1,279만 2천 원으로 11억 8,647만 9,966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8,604만 7,96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3만 2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억 1,279만 2천 원으로 11억 34만 5,9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244만 6,0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9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과 소관 5개 광고 발전 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332만 7천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3,607만 6천 원으로 2억 2,955만 4천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99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3쪽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는 주택가 소관 기타 채권으로 전년도 말과 변동 없이 514만 6,110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 소관 5개 지구 특별회계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9,084만 2,63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5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9,034만 2,6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지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조연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예, 뭐 작년에 그 사업은 어땠다고 보여집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대체로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입니다. 예. 네. 제가 전반적으로 결산을 봤을 때 조금 이월 내역이 많아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그 작년 예산 현액이 225억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 그 달성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96.7%. 근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사고 이율이 3억 4천, 그리고 치약시 개발 사고 이율이 1억 5천, 뭐 이렇게 이제 4억 9천 정도 사고 이율이 나왔는데 뭐 나머지 금액들이야 뭐 큰 크진 않지만 이거는 뭐 사고 이율은 어차피 이제
금액 올해 당해 연도로 이제 2월이 됐겠지만 그 작년 사고 이월의 발생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주로 사고 이월된 부분들이 용역 기간이 길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집행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집행 시기 미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다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좀 당해연도의 사업으로 들어올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그 과업 수행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사고 이월됐고요. 저 원도봉산 같은 공사 기간도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현장 여건이 따라서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뭐 당부드릴 말씀은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사업이라는 게 이제 1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3년, 5년 뭐 이렇게 이제 사업이 연동되다 보니까 뭐 이제 집행 이제 시기가 이제 미도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최대한 그 당해연도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뭐 사고 이월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하는 뭐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충실하게 뭐 사업을 잘 충실하게 이행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 예, 작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집행 그 예산이 많은 볼륨이 크죠, 과장님? 사업 비용이요? 예, 우리 그 저소득층에 대한 그 주거급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주택가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카도 마찬가지지만 그 387억 굉장히 큰 볼륨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남는 금액들이 있는데 좀 작년에 이제 예산 그액이 이제 387억에 지출액이 368억 뭐 이제 지출을 했고 보조금 반납이 좀 커요,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이 한 17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분석해봤더니 그 저소득층 주민보호 자립기반 조성에서 17억 9천을 그 보조금 반납했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서 한 1,013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있을까요, 과장님? 보조금 반납했던 이유가요? 예, 그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저희가 이제 99.8%인데 보조금 반납이 이제 한 17억, 한 18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 주계급여 그 보조 사업인데 그 사업을 어떤 뭐 집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주거급여라는 그 예산을 그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중간에 대상자를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7월 달에 그 예산을 그 편성을 할 때 약간의 그 예상치보다 한 5% 정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 시켜서 보조금 반납에 대한 것도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그 좀 반납이 액이 좀 크거든요, 과장님. 17억 9천만 원이면 뭐 향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책을 올해 지금 찾고 계신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근데 이 예산을 저희가 이제 매년 7월 달에 이제 예산 이제 편성을 하는데요. 근데 이 수급 대상자가 이사를 가거나 그 다음에 수급 대상자가 그 매달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추계를 한다는 게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반납액을 좀 매년 좀 줄이려고 중간에 많이 남으면은 한 10월 달이나 이런 때 그 추경할 때 일부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중간에 이렇게 반납도 하고는 하는데 그 자체도 약간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그 의정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강구체기도 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를 범위 안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17억이면 굉장히 좀 그 금액이 좀 크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 반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책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가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금 작년 뭐 예산액 편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건축가는 뭐 예산의 일보다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 일이 많고 뭐 예산은 14억 정도인데 보조금을 6억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어요.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22년도에 예. 명시이월된 사항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이제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을 또 그래서 다시 수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명시이월 받은 금액인가요? 네, 그러면은? 명시이월 받은 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전 2020년도까지 이제 파악은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조금 반납액이 이거 액수가 좀 크긴 크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의 금액을 좀 줄 수 있도록 그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 도시과 과장님. 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그 국에서는 지금 서열 넘버 2죠.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요. 네. 예, 주택과 다음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그 과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그 예산 계획이 80억 중에 지출했던 게 75억 정도, 그리고 보조금이 한 2억 5천 정도 지금 반납을 했는데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7,100만 원, 그리고 2020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그 내부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흥선 20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때 발생했던 그 국비와 도비 또 시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일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반납한 사항이고, 아직 저희가 국비 정산 미확정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아직 그 추경에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과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끝난 건가요?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럼 네. 이게 1억 8천 남은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예. 시설비 낙찰 차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 차익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네. 예. 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토지 정보과 과장님. 예. 네.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작년에 열정적으로 사업을 잘하셨네요. 거의 다 그냥 소진하시고 지적할 게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어떻든 뭐 올해 뭐 토지 정보과라는 건 어차피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써야 되는 이제 사업 부서다 보니까 뭐 올해도 이제 아마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또 그 공공의 업무에 좀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 보고서 내용 중에 654쪽과 65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페이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죠? 654쪽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654쪽에 보면 성과 정책 사업 목표명은 고객 만족도 증진 및 환경의 질적 제고이고, 그 성과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건축 허가 등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잘 되었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위반 행위 발생 예방 홍보 및 행정 조치 강화는 성과 지표가 달성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655쪽에 보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관한 정책 사업 중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은 또 성과 지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실은 안전에 관한 것과 연결이 긴밀히 되어 있고, 또 건축법 위반 행위는 뭐 행정조치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성과 달성이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봐야 되는데 책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네. 설명이 지금 안 돼서 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설명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질의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보고 받겠습니다. 그 건축법
위반 행위는 1년간 저희 뭐 의원들도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건축법에 명백하게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 사실, 그게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너무 당연하게 하는 위반처럼 보여서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위반을 하거나 그런 위반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계도하면 될 것 같은 문제라서 하필이면 이 예방 홍보에 관한 성과 지표가 달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요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스마트 도시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318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318쪽이에요. 21년, 22년은 집행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좀 집행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 내용을 좀 21년, 22년도는 안 했는데 23년도 해서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 특별히 23년도에 집행한 이유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스마트 도시과가 22년도 1월 1일자로 신설이 돼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성인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정보통신과에서 나오면서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하셔서 성인지 네네. 사업에 놓치지 않고 네.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설명 자료 19쪽에 보면 중간쯤에 313만 1,000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설명해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건축사 대행 업무 및 수수료 집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이제 건축위원회가 작년에 많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거고요.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 또한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허가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3,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이 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심의가 있을 때 이 위원회를 여는데 심의 대상이 조금 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심의가 작년 같은 경우 한 2건 열렸었고요. 올해도 지금 이제 1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3천만 원 이상이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려울 때였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35 우리 이제 안중현 과장님 모두 다 지금 보직이 바뀜으로 인해서 파악이 완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2035가 일부 변경 용역을 했죠. 네. 그럼 변경 용역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2035 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영역은요. 네. 지금 이제 인구 변동은 없고요. 목표년도 변동 없는 상태에서 시가와 예정 용지의 일부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독지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일부 담아가서 이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와 예정 용지는 캠프 잭슨 같은 곳이 이제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이 시가 예정 용지로 이제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인구가 지금 이제 담보 상태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인구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도시 2035 도시 기본 계획 세울 때는 몇 년도에 세웠을까요?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고 지금 현재는 24년도예요. 네네. 그렇죠? 그럼 3년 안에 인구에 대한 예상 비율이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갈까요? 당초 수립을 할 때 네. 2035년도의 목표 인구를 52만 1000명으로 잡았고요. 네. 2035년도의 목표의 그 인구는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52만 1000명에 대해서 네. 2035년까지 인구 변동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저희가 공원 녹지라든가 시가구 예정지만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는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를 참고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또 변경이 안 된다. 목표와 똑같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구가 좀 담보 상태라는 건 표현을 알고 계시고 그걸 참고해서 일부 변경을 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주는 중간에 아까는 뭐 담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35는 52만 1천 명의 계획은 똑같다.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용역의 변경에 대한 사유가 지금 맞다고 설명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수립이 있고요. 재수립이 있고 이제 일부 변경이 있는데 예. 당초에 당초에 저희가 21년도에 수립을 할 때 네. 목표 년도를 2035년으로 잡고 그다음에 목표 인구를 52만 1000명으로 잡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 년도와 인구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시가와 예정지를 변경하는 것은 일부 변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구는 지금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인구는 목표가 몇 명이에요? 25년도요? 네. 지금 24년이에요. 예. 1차의 기본적인 인구 목표가 있어요. 우리 보면 21년 45만, 22년 46만 1천 제가 쭉 리스트를 뽑았어요. 용구 용역을 왜 했을까? 그러면 왜 6억을 잡아서 지금 용역비가 남았어요. 남은 게 뭐 몇 천만 원 남은 게 아니라 지금 1억 2천인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설명이 2025년도에 목표 연도는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모두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2025년도의 목표도 지금 24년도에 46만 2천에서 24년도 46만 4천 2천 명밖에 안 늘었고 23년과 24년도는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35년도에는 인구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달성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네. 2035 목표 년도에 인구를 52만 1000명으로 잡은 거고요. 일단 그 지금 추세가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저희가 도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구만큼 이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반환공여지라든가 다른 지역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그 인구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구하고 용역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면이 왜 용역을 변경했고 예산을 왜 남았고 이런 걸 제가 나름 이제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금 주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설명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김현주 의원님이 주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참고서를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구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914억 7,693만 8,064원 중 지출액은 1,445억 9,477만 9,953원이고 이월액은 366억 7,061만 8,6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11억 4,731만 6,775원으로 집행잔액은 90억 5,882만 2,69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및 경제철 사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95억 8,404만 1,51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819억 3,856만 2,470원 중 수납액은 716억 7,437만 627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억 6,631만 4,100원이며 미수납액은 96억 9,787만 7,743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및 경제철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695억 8,404만 1,510원 중 지출액은 606억 80만 575원이고 이월액은 36억 9,158만 4,250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9,165만 6,685원입니다. 다음은 89쪽의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저송액은 71억 3,869만 727원이고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639만 7,570원이며 사용액은 4억 7,274만 5,28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9,234만 7,01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소관에 대한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작년 언제 오셨죠, 과장님께서? 네, 작년 9월 19일에 왔습니다. 9월 19일이니까 곧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작년 그 사업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부서에 있다가 이제 그 교통기획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올 때 과로 볼 때는 어떤 그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보여집니까? 편성 및 집행이 과장님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네, 저희가 이제 동해 근무하다가 이제 교통 이제 사업소에 와서 봤고요. 와서 봤더니 사실 이제 저희 교통 신호 시설이라든가 교통 체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 분야별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됐다고 봤습니다. 네. 예, 뭐 제가 판단해 볼 때도 뭐 잘 편성해서 잘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위해서요. 그 작년도 예산액이 506억에 이제 지출이 한 469억 정도 됐죠. 남아 있는 그 중에 네. 그 사고 이율이 한 2억 9천 정도. 그리고 보조금이 한 10억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사고 이율에 이제 이걸 이제 당해 연도로 이제 넘어오는 거니까 뭐 사업을 해서 편성해서 쓰면 되는 부분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계획 수립에 교통시설 확충에 이제 8억 정도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에 한 2억 7천 정도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사고 이월 쪽은 보시면 저희가 용역 사업했던 부분들이 당해년도로 끝나지 않다 보니까 용역에 대해서가 사고 이월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반납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실행 예산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하반기 10월 이후로 사업을 못하면서 그때 내려왔던 국도비들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다 반납되면서
그 부분이 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예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담당 부서에 저도 이제 그 올해 결산위원회에 들어갔지만 그 아쉬웠던 게 지금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애로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게 한 7월 정도에 그 예산을 막아놨죠. 쓰지 못하도록. 10월부터 10월인가요? 회계과에서? 네, 맞습니다. 총무과인가요? 회계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입니다. 회계사요? 회계과? 기획예산과. 아, 기획예산과에서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그 토로를 해서 저도 이제 문제점을 이거 담당 부서의 문제점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된다라고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저는 결국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에 내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매칭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결국은 반납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이제 그 7월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지금 그 현안 문제, 시민과 밀착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다 사업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제안하시고 작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올해는 그 올해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노력은 해야 하고요. 작년 10월에 실행 예산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특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 예산에도 집중해서 편성을 하지만 저희가 특조금이라든가 외부 자원을 또 끌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과 과장님. 예, 좀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현안 문제도 많고 지금 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작년 이제 예산이 501억에 이제 지출이 468억이고 명시율은 이제 4억 3천인데 어차피 이걸 이제 넘어온 금액이니까요. 뭐 그건 확인해서 뭐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요번에 그 도복 옥정선 그 광역철도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네네. 그 3억 4,900이 그 지금 이월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 아직 사업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그 운영에 관해서 운영 기본 계획 영역을 하는 건데요. 작년 연말에 계약이 돼가지고 그 참석 수당만 지출이 됐고요. 올 상반기에 이제 선수금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이 작년도에 좀 덜 된 상황입니다. 덜 된 금액인가요? 예, 예. 어떻든 지금 계속 현행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일전에 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그 시민분들도 이번에 좀 놀랬던 부분들, 그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이 지금 GTX 신호선의 지화에 대한 용역이 당초보다 30억 정도 필요하다는 걸 보고 뭐 언론에서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2차 추경 때 제가 들어오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예산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국장님, 그 GTX 신호선에 대한 부분은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이라도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연이 판단해 볼 때는요, 30억이든 40억이든 그거 아까워서 뭐 용역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게 결국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어넣어야지만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의정부시의 그 철도에 대한 개념이 지하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넣어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네. 예, 올해 이제 그 결산하기 전에 이제 올해 그 폭염 굉장히 지금 덥죠, 6월 달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잘 대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이제 반지하 주택에 이제 그런 데서 침수 차단 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지변 설치 공사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빗물바지 청소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더운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늘막 설치가 지금 현재 356개 됐고요. 2차분을 해갖고 20개를 더 설치해서 한 370개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부분들은 그 노장과랑 같이 한번 확인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민안전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폭염 대비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같이 이거는 협업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 그걸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 장애인과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 발생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현장에서 늘 그 적극적인 그 행정에다 감사드리고요.
그 시민안전과도 이제 그 예산액이 이제 62억이 57억, 어떻든 예산 편성 대비 뭐 지출은 뭐 잘 하지 않았나 평가는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고 2월에 있어서도 지금 2,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2천만 원이 2월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소진이 안 된 건가요? 그 과장님? 2천만 원은 이제 그 이태원 사태 때 당초에 국비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그 피해를 보신 분이 사망 1명, 중상 2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그 부상자는 그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속 명시월 사고를 시켰다가 그 이제 그 분들이 장애 등급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불용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용 처리 금액으로 남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반납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죠, 과장님? 예. 6천만 남은 게 아니라 6천만 원이 보조금을 반납을 했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항목을 보니까 조금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해 및 그 재난 복구 능력 강화에 4,800만 원인데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을 보면은 그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1,500만 원을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폭염 대응 예방 활동에 1,200만 원.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에 1,40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반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이게 폭염 대응 예방 활동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이었을 텐데 이게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예. 금액이 낙찰차액이 발생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설비 같은 거 낙찰차액이 발생됐고 이제 그 폭염 예방 그 저희가 이제 자율방재단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 도비 50%씩 해갖고 1,500만 원씩 3천만 원인데 그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모성 재료비, 장비 임차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했는데 그 올해는 저희가 내일 모레 그 자율방재단 그 풍수에 대비 훈련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교육이라든지 방재단 교육에서 조금 미비돼 갖고요. 많이 못해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삭감액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은 3천만 원인데 쓴 거 소진한 금액은 77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예. 아픈 손가락이죠. 이 사업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거를 자율방재단이 저희가 한 589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 교육 목적으로 많이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모성 재료비라든지 일하실 때 쓰는 거, 장비 이제 쓸 수 있는 게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거는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훈련을 좀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예, 지금 알겠습니다. 시에서 소진하기가 어려우면 소방서 그리고 관역 군부대 여기가 8사단이죠. 예. 예, 그래서 군부대와도 협업을 해서 같이 이제 뭐 1년에 뭐 반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소진하거나 아니면은 그 민방위도 시민분들 지역 그 주민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업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므로 김지호 의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 과장님, 그 아까 그 전에 당부드린 말씀 잘 좀 그 올해는 이행될 수 있나요?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 방제에 대한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은 그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요. 교육적인 문제들 그 해서 많이 모이시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많이 활동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발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자치경찰제로 이제 그 전환이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뭐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그래서 시민의 어떤 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 그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그 지자체에 대한 이런 좋은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셔서 그 작년도에 같은 이런 사업 사업 비용이 3천만 원 대비 77만 원만 쓰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정말 가장 큰 일을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민의 어떤 그 폭우의 안전을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 과장님의 팀장님이시죠? 네. 도로과는 지금 담당 이 예산에 대한 문제기보다는 지금 저는 집행부에 오늘 그 당부드리고 싶은 과가 아까 도시디자인 담당관이지만 이번 도로과에도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도로과는 이제 가장 지금 예산 편성이 많고 해야 될 사업이 많죠, 우리 팀장님.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과장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3월 28일서부터니까 지금 3월이니까 거의 그렇죠. 3개월 동안 지금 공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도저히 저는 집행부의 그 행정을 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사실은 좀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가 같은 경우는 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만 해도요 거의 1,000억이에요. 803억에 지금 올해 지출액이 409억 정도 지금 이월되는 소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작년도긴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이 공석이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시장님한테 건의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전역 전과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시민 밀착형 부서일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이 가장 많은 부서예요. 800억 정도인데 저 과장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그 행정에 있어서 이게 과연 원활하게 도로가가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 그 사업들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사실상 시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외에 시민들하고 밀접한 생활 불편 이런 사항이 거의 뭐 50% 이상을 저희 도로과 민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하고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하여튼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시민분들도 아마 지금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예산 편성이 800억이 되는 부서야라고 할 텐데 굉장히 많은 부서에 담당 수장이 없다라는 거, 담당 과에 과장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팀장님의 잘못, 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어떤 그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뭐 시장이든 그걸 담당하는 부서 내에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 가장 중요한 부서에 왜 과장이 없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도로과에 과장이 공석됐다라는 거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일이 향후에는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떻든 이번에 이제 과장 뭐 진급하고 이제 그분들이 교육 받고 돌아오면 뭐 공석된 자리가 채워지긴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중요 부서는 결코 공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다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일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한 64억 정도. 이거는 이제 계속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이 넘어간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팀장님. 지금 도로가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하나 이제 뭐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이 가다 하니까 보통 이제 조금씩 예산에서 뭐 명시열 하고 사고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도로가 같은 경우 보면 담당 팀장님들이 뭐 국방부나 국토부나 그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래서 뭐 협의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유관 단체 공사하면서는 이제 뭐 지작물 같은 이설 관계 때문에 또 좀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간 저희가 여태 그 뭐 이렇게 특성상 사업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예산을 먼저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당의 예산은 당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뭐 협의가 안 되지만 빨리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뭐 시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2월 금액이 이제 폭차가 큰 게 2월 금액이 많아요. 명시월이나 사고 2월, 뭐 계속비 2월. 그리고 이거를 뭐 당의 과의 문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얼마나 이제 국비 예산, 국토비 예산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시 언론에 얘기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과장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아무리 이제 발벗고 나선다 하더라도 담당 과의 수장이 있어야지만 또 업무가 이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 집행부는 분명하게 이제 이런 그 주요 부서 같은 거, 주요 부서는 결국 예산액이 많다는 게 주요 부서인 거거든요. 예산 그만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형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차관리과라 우리 자동차 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잘 됐고 그리고 집행이 잘 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관리과 같은 경우는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동차 등록에 대한 어떤 시간을 많이 지금 기다린 시간이 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요번 8월 추경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때 일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안내하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도 충분히 그런 안내하신 분이 계시면 시간적으로는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예,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번 업무를 보는데 20분, 30분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업무 때문에 20분은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기다리시는 분은 2명만 기다려도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고 이제 과장님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인 업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다. 세금이라든가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하고 들어오고 하는 그 시간이,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행정 업무 처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자동차 등록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질의는 이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걸로 가름하고 부탁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획과의 324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아마 이제 책을 안 갖고 오셨죠? 네, 제가 그냥 부탁만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의 안전한 교통 환경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어린이와 노인.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장애인에게도 아주 최선을 다했듯이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계속적인 환경 구성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안전과에 아까 지하에 차단막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100%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반지하 주택이 저희가 간내 한 2,600세대가 됩니다, 가구가. 네. 근데 저희가 여태껏 설치한 게 한 460가구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 2,600가구가 정도가 다 침수를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하는 게 이제 동의를 받고 시민들이 동의를 받고 거의 동의서를 해주셔야지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고 좀 침수 피해 지역은 거의 다 많이 했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소통하고 싶은 내용은 동의를 안 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위험하다 이런 곳은 없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에서 네. 빗물이 침수되는 게 아니고요. 하수관 역류가 많았습니다. 다 네. 하수관 역류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비의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중랑천 수위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시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 집에 가서 반지하 주택 싱크대라든지 하수구가 역류관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차단막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는 설명이 아주 열렬한 설명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네. 지하에 세를 들어서 사시는 분들의 여건은 역시 취약계층이니까 네. 촘촘히 좀 살펴서 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바쁘시지만 모색해서 그 어려움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그대로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말 교통은 우리 삶의 발전이고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됐고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적응되어 있는데 교통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의정부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에 하나의 막이 그어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이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아주 민첩하게 사업을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셨다 그럴까요? 과장님이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팀장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되게 열심히 민원 처리도 잘 해주셨고, 제가 기획과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업무 파악을 하고 있을까? 아마 못했을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답변 중에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름하는데,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모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가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